개혁신당 뭐부터 같은 경우 개혁신당 또 문제가 되고 있죠. 예, 그 문제가 상당히 있긴 한데 예, 예. 그러니까 나 그거 문제 얘기하기 앞서서 일단 개혁신당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이게 뭐야 사이즈가 혹시라도 이거 점점 줄어들고 있죠. 예. 줄어들고 있는 예, 건가요? 예. 저는 개인적으로 예, 예. 민주당에서 많이 갈 것 같거든요. 탈락하면 공천이 예, 탈락하면 예. 그럴 수 있겠네. 그건 잘 몰랐네. 그러니까 경선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게 경선에서 탈락해도 불만을 가질 것 같아 민주당에선. 그러니까 모든 왜냐 이재명이 당 대표니까 내가 왜 나는 왜 단순부천 아니냐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것도 나올 것 같고 그냥 어떻게든 자기가 떨어지거나 뭐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.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야. 왜냐하면 이재명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. 그러면 대거 만약에 또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그것도 가는 게 세 가지 국면이 있을 것 같아. 하나는 의원들이 가는 게 있는데 네, 의원들이 지금 영양가 있는 의원들이 가질 않잖아요. 그러겠죠. 예, 개혁신당 양정숙 씨가 간다. 이건 돈은 좀 받겠지만 뭐 그렇고 네. 서른 의원이 간다. 이건 좀 클 것 같고 그래서 누가 가느냐가 일단 문제고 그러네요. 또 그런 게 있다. 양정숙 씨가 가면 난 네. 별로 영향가 예. 없을 것 같아. 가긴 가는데 다 이상한 사람들이 가니까. 그러겠지. 그럼 결과적으로 뭐 보조금이야 들어오겠지만 예. 나한테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좋게 보이지 결국 않겠네요. 이제 지역구에 누가 출마하느냐인데 네. 이제 이낙연 의원이 광주에 출마한다거나 그다음에 누구야 저기 이준석 씨가 뭐 대구에 출마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돌파해야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원래는. 이현우 의원하고 그다음에 조응천 의원도 출마한다고 돼 있는데 네. 그렇게 해서 뭐 한석이나 건질까 뭐 이런 정도일 거고 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례해서 얼마나 얻느냐는 건데 이게 핵심이잖아요. 네, 네, 네.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기하고 비등비등할 것 같아. 조국 신당하고 그러니까 조국 신당도 조국 신당이 더 나오지 네.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드는데. 지금 탤런트 문성근 아저씨도 조국 신당을 지지했더라고요. 그래요? 네, 난 조국 신당을 찍겠다. 야 문성근 정말 개인적으로 뭐 어떤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? 아니 우리 문익환 목사님의 아들이잖아 아들이잖아요. 아들. 예, 예, 예.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 이름값이 있는 거지. 이름이 있는 건데. 아니 우리 모두가 어쨌든간에 존경했던 인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. 아니 조국 신당을 어떻게 지지해? 내가 갑자기 화가 났어 지금. 그러니까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런 것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왜 그랬을까요? 민주당도 문제가 있어. 왜 이재명 대표 때문에. 근데 이제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다. 그거는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그거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다라는 게 나의 기본 입장이니까. 그러니까. 예. 그럼 문성근 같은 경우 일단은 문성근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이제 입증을 한 거네요. 그러네. 예. 어차피 본인은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때 또 활발하게 또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. 예.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은데 그렇다면 조국으로 가겠다는데. 와, 그러면 큰일 났네. 조국하고 개혁신당에서 네. 누가 비례해서 더 많이 얻을 것인가도 네. 장담할 수 없는 거네 지금. 그러니까.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, 있는데. 예. 하면서 조국은 왜 출마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? 대법원 판결 나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난 아직도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. 그러니까 뭐 어떤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렇죠. 아니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? 나는 그런 질문을 하길래 네. 나는 정치적 오기 같은 거다. 오기.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 대한 고려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간다. 신정당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다. 대선도 출마할 거다 아마. 근데 물론 오기. 예. 그 전에 뭐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지만. 예. 그리고 또 이제 국회의원 하다가 들어가면 또 안 하다 들어가는 것보다는 또 그렇지 좋잖아요. 감옥 생활이 좀 편한가? 그리고 갔다 나와서 할 얘기도 있고. 네. 나는 탄압이다 뭐 네. 뭐 명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. 그러면 어떻습니까? 그럼 개혁신당이랑 조국신당. 그러니까 송영길은 일단 뺄까요? 송영길도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송영길은 조국하고 합치든가 해야죠. 근데 조국이 송영길이랑 안 합친다고 안 합친다고 얘기하긴 했는데. 그랬어요, 예. 근데 또 아니, 모르죠. 뭐 또 어떻게 될지. 합쳐야 되지. 합쳐야 뭔가라도 되지. 근데 요게 내가 어느 그 앵커의 그 채널 A 앵커의 얘기 중에 지금 현재 비공식 여론조사로 조국신당이 8% 정도 나온다고 들은 바 있는데 네. 그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이게 뭔지 모르고 뉴스에 보면
지금 개혁신당이 한 4~5% 나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 벌써 올랐어요. 올해 3위였는데. 야. 뭐 3이니까 한 4~5%를 네네네. 파져주면 네네. 4~5% 정도는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. 비례 한 2석, 1석, 2석 이런 거니까. 그렇죠. 조국 신당도 나는 그 정도 나온다고 봐요. 음. 4~5% 정도. 그러면 1석 또는 2석이니까 이것도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. 한석 그러면- 두석이면 어찌 됐건 뭐 조국은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보면 개혁신당이 적어도 그 비례 정도에서는 막 두 자릿수 이상은 나와야 네. 그래도 면이 서는데 그렇죠. 개혁이 그 정도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개혁신당의 어떤 시도는 실패한다고 봐야죠. 아, 그러니까 어찌됐건 네. 그 지지율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? 그 뭐 투표율? 득표율은 제가 봤을 땐 망할 가능성이 크겠네요. 그죠? 득표율 예. 그렇게 봅니다. 일단 왜냐면 개혁신당 자체가 예, 너무 지금 잡탕이잖아. 예, 지금 뭐 하는 당인지도 모르겠고 예.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예.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걸 하겠다라는 것도 없고 예. 그럼 유권자들이 과연 뭐 쓰겠냐 이거죠. 그러니까 제3지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한 24% 정도 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좀 다른 거라며요 개념이.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아, 제3지대 그렇죠.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집단 오케이, 뭐 오케이. 네, 이런 거라며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조건에 개혁신당이 부합하는가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텐데 네. 작아지는 상황에서 개혁신당이 지금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. 뭐 잘해봐야 10% 미만이고 현실적으로는 한 5% 정도일 거다. 근데 5%라면 이건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. 견적이 안 나오죠. 예. 그 5%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개혁신당에 10명도 넘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죠. 그렇잖아요. 그럼 이준석 해야지, 네. 이낙연 해야지.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? 그러니까 안 누가 할 되는 거야? 거죠. 이준석이랑 우리 갈게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있을래요? 예. 그럼 개혁신당은 대표님 보시기에 이게 그 총선까지 가겠죠? 지금은 고해야죠. 고해야 어.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은데 나는 이 여론은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고 봐요. 국민의 힘도. 네. 그러니까 제3지대 양당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중이 유권자의 비중이 한 20%가 넘는다. 네. 이거는 어쨌든 간에 기존 양당 구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이 여론을 좀 의미 있게 보고 향후에 국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할 필요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네네네. 근데 현재의 개혁신당은 그런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 못하다. 따라서 쓸만한 그게 안 되죠. 여기는 실패하고 총선 이후 새로운 어떤 정치적 흐름에서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맞습니다. 이런 그렇습니다. 얘기죠. 예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신당도 좀 답이 없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조국신당 뭐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. 뭐 예. 근데 그게 정말 미미할 것 같은 게 뭐냐면 조국의 범죄는 대표적으로 그거지 않습니까? 입시 비리잖아요. 근데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가장 열받아하는 게 교육인데 교육 갖고 장난치는 건데 그걸 과연 조국을 찍을까?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일반 중도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. 예. 근데 아닌가요? 조국은 정말 미스테리합니다. 근데 저런 코미디 같은 사실은 저는 계속 그 전두환 그 어떤 거기 위에서 올라서서 막 네. 5.18이 어쨌느니 막 5.18 민주영령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끝까지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난 조국하고 5.18이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안 돼. 5.18 때 싸움 한번 해봤나 저 친구? 그러니까 완전히 코미디 같은 사람인데 더 코미디는 저 코미디 같은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. 특히 문성근 씨가 그랬다면 그건 뭐 상당히 심각한 거죠. 그러게요. 그 과연 왜 그랬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. 본인도 뭐 그 자식 교육에 관해서 뭐 그런 게 있었나? 아 왜냐면 차범근 감독도 탄원서 써주고 그랬잖아요. 조국. 네. 보면은 참 이게 조국이 저질렀던 범죄랑은 별개로 뭔가 그 자기도 경험했던 옛날에 뭐 가족 나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욕 먹고 그런 기억이 막 떠올라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지지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.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.